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과 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 비친 사람이 진짜 나라고 느꼈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당신을 찾아오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가면을 써왔습니다. 착한 딸의 가면, 능력 있는 직장인의 가면, 완벽한 엄마의 가면, 강한 아빠의 가면. 칼 융은 이런 가면들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과 진짜 나를 구분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가면이 너무 무거워져서 벗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 가면을 쓰고 밤에 잠들 때까지 벗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나는 이 가면 뒤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허함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칼 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숨기고 싶은 감정들, 부끄러워하는 욕구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웠죠. 화내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깊은 곳에 숨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을 느낄 때, 특정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말을 걸고 있는 신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감정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참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드러내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조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그림자와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직면하라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인정하기 싫어 하는 당신의 모습, 그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 안의 분노도, 질투도, 두려움도, 욕심도 모두 당신이에요. 그것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더 강하게, 더 성공적으로.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장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에서 성공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면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순간, 그 이후로는 점차 저물어가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다 지나간 것이구나.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텅 빈 느낌을 받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딘가 건조해진 것 같고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였을 뿐,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인가 하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승진을 해도 돈을 벌어도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하지만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들은 우울로, 분노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모든 면을 통합하라고. 강함과 약함, 이성과 감성,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받아들이라고요. 칼 융은 우리 마음속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에게는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가, 여성에게는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틀에 사람들을 가뒀습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성숙은 이 반대되는 성질들을 통합할 때 온다고 봤습니다. 남성이 자신 안의 부드러움과 직관을 받아들이고 여성이 자신 안의 힘과 주장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나요? 윤근 여러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꿈의 작업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꿈속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진실들이 숨어 있어요. 반복되는 꿈, 강렬한 이미지, 이상한 상징들. 이것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어떤 상징이 나타났나요? 그것이 당신의 현재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것은 윤기 개발한 독특한 기법인데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을 그냥 지켜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명상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명상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능동적 상상은 마음이 채워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술적 표현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는 것, 이런 창작 활동은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잘 그려야 한다거나 잘 써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과정 그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한국에는 서예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붓을 들고 먹을 깔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그 과정 자체가 명상이고 치유입니다. 도자기를 빚거나 천을 짜거나 바느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데 우연히 그 답을 발견하는 경험.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 연결의 실타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거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특정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뭔가를 배우라고, 뭔가를 치유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집단 무의식은 융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 무의식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층의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이것들은 모든 문화권의 신화와 전설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이미지들입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도, 그리스 신화도, 성경의 이야기도 같은 원형들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랑과 상실, 창조와 파괴. 이런 보편적 경험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덜 외롭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 당신이 품고 있는 꿈, 이것들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 긴 인류의 여정 속 한 부분이에요. 당신 안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인류의 경험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막막할 때 그 깊은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이 집단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 융은 이것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봤습니다. 자기 실현은 성공하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가능성을 펼치는 것,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걷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진실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고 세대 간의 차이가 커지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혼돈의 시기야말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낙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융은 심리치료를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예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은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윤근 종교와 영성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경험이 인간의 심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영성은 특정 종교나 교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의미의 추구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불교 신자이든 무교인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삶의 의미를 찾고 영혼의 깊이를 탐색하고 진실과 만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오랜 영적 전통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 유교의 수양, 무속의 직관. 이런 전통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것.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겉으로만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당신의 깊은 곳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불안, 혼란. 이것들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한 곳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과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도, 당신의 연약함도, 당신의 혼란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런 공간을 찾거나 만들거나 되어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워지고 생각이 진화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흐르는 강이에요. 매 순간 새로워지는 생명. 과거의 실수나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당신을 제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 안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당신은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외부의 누군가가 당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잊혀진 기억 속에 억눌린 감정 안에 당신의 치유와 성장의 열쇠가 숨어 있어요. 그것을 찾아 나서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몰라요. 인생의 전반부가 준비였다면 이제는 진짜 살아갈 시간입니다.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 가면이 아닌 진실로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갈 시간. 칼 융이 걸었던 길,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을 당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꿈을 기록해보거나, 조용히 앉아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거나,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인정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류가 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집단 무의식을, 같은 인간의 경험을, 같은 치유와 성장의 길을 공유하고 있어요. 당신 안의 빛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 안의 어둠도 받아들이세요.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온전한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당신이 품고 있는 상처도, 느끼고 있는 두려움도, 지니고 있는 결점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세요. 그것들을 통해 당신은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더 인간다워집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요.